안녕하세요. 문학소리입니다. 오늘은 셰익스피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디어가 발달하지 못한 당시 연극은 지금의 영화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지금과 달리 당시 연극은 귀족이나 부유층의 전유물과도 같았습니다. 1592년 패스트가 영국에 창궐하자 극단이 폐쇄되고 죽음의 공포가 세상을 뒤덮게 되었고 극단도 전면 개편되기에 이르렀죠. 하지만 신인극 작가 셰익스피어에게는 그로 인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은 셰익스피어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글로브 극장을 설립해 많은 극작품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들려드릴 작품은 셰익스피어 5대 희극 가운데 초기 작품인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등장 인물을 소개합니다. 헤르미아, 라이산더를 사랑하는 아가씨. 라이산더, 헤르미아와 결혼하는 남자. 헬레나, 헤르미아의 친구. 데미트리어스, 헬레나와 결혼하는 남자. 에게우스, 헤르미아의 아버지. 데미트리우스와 결혼하라는 아버지를 거역한 헤르미아는 라이산더와 함께 집을 떠납니다. 헬레나와 데미트리우스도 그들을 찾아서 숲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요정의 땅인 숲속에서 사랑의 묘약을 눈에 바르게 된 네 사람은 소동을 벌입니다. 사랑하는 상대가 바뀌게 된 거죠. 셰익스피어의 유쾌한 사랑의 묘약, 한여름밤의 꿈을 들어보세요. 한여름밤의 꿈, 윌리엄 셰익스피어. 1장, 사형당하게 된 딸. 옛날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도시 처녀들은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과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아버지는 영주에게 말하여 딸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엄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이 생긴 이후 딸을 사형에 처한 아버지는 그때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게우스라는 노인이 자기 딸을 데리고 아테네의 영주인 공작을 찾아왔습니다. 그 노인의 말에 따르면 딸 헤르미아는 가문이 좋은 데미트리어스라는 청년과 결혼하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라이산더라는 다른 청년을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헤르미아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데미트리어스가 이미 자기 친구인 헬레나를 사랑하고 있으며 헬레나 역시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작은 인정이 많은 영주였습니다. 법대로 하면 간단하지만 에게우스와 그의 딸인 헤르미아를 잘 알고 있어서 처지가 난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바꿀 만한 힘은 없었습니다. 공작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헤르미아에게 나흘 동안의 여유를 줄 테니 그동안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못하겠다면 법대로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헤르미아는 그 말을 듣자 사랑하는 라이산더에게 달려가 이 불행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라이산더, 데미트리우스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나흘 후에 사형을 당할 거예요. 헤르미아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그런 헤르미아를 바라보는 라이산더도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라이산더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헤르미아, 진정해요.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오. 라이산더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라이산더의 큰어머니는 아테네에서 좀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이라면
아테네의 엄한 법률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라이산더는 헤르미아에게 오늘 밤 집을 나와 큰어머니 댁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산책하던 그 숲에서 만납시다. 헤르미아와 라이산더는 굳게 약속한 다음 헤어졌습니다. 헤르미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헬레나를 만났습니다. 헤르미아는 그 비밀을 헬레나에게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헬레나는 헤르미아가 돌아가고 나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헤르미아가 없어진 걸 알면 데미트리오스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 사실을 데미트리오스에게 알려줘야지. 헬레나는 곧바로 데미트리어스를 찾아갔습니다. 데미트리오스, 헤르미아가 라이산더와 결혼한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헤르미아가 라이산더와 결혼하면 아테네의 법률에 따라 사형당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헤르미아가 라이산더와 오늘 밤 도망을 친대요. 헬레나는 데미트리어스에게 헤르미아에게서 들은 대로 다 말했습니다. 이제 헤르미아는 라이산더의 아내가 될 거예요. 그러니 이제 헤르미아를 잊고 제게 돌아오세요. 그러나 데미트리어스는 헬레나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2장) 요정나라의 소동. 헤르미아와 라이산더가 만나기로 한 숲에는 요정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숲에는 요정의 왕 오베론과 여왕 티타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무렵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여왕이 소중히 키우는 작은 사내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자기 시종으로 삼겠다고 그 아이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왕은 아들처럼 소중한 아이를 시종으로 줄 수는 없다고 펄펄 뛰며 소리쳤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요정의 왕 오베론과 여왕 티타니아는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며 다투었고 나중에는 만나는 일조차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고 어린 요정들은 잔뜩 겁을 먹고 도토리 깍지 속으로 숨어들기가 일쑤였습니다. 라이산더와 헤르미아가 숲에서 만나기로 한 그날 밤, 요정의 왕과 여왕이 산책하다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밤에 당신을 만나게 됐군. 콧대 높은 여왕님. 왕이 빈정거리며 놀렸습니다. 뭐라고요? 질투심 강한 임금님. 내가 당신 옆에 가나 어디 두고 보세요. 이봐, 난 당신 남편이야.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요? 시종을 삼을 테니 당신이 키우는 애를 주시오. 당신 나라를 다 준다고 해도 그 애는 줄 수 없어요. 마음대로 해보라고. 어디 혼 좀 나봐라. 그날 요정의 왕은 가장 사랑하는 요정 퍼크를 불렀습니다. 퍼크는 숲속의 요정들 가운데에서 짓궂고 엉뚱한 요정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못된 심술을 부렸습니다. 외양간에 몰래 들어가 젖을 마구 짜내어 버리기도 하고 아가씨들이 맷돌질할 때 맷돌이 저절로 돌아가게 하여 아가씨들을 놀라게 하고 할머니가 차를 마시는 순간 찻잔 속에서 툭 튀어올라 차를 다 쏟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장난꾸러기 퍼크였지만 왕에게는 가장 믿을 만한 요정이었습니다. 퍼크야, 어서 가서 사랑의 꽃을 따오너라. 보라색 즙을 짜서 잠자는 사람의 눈에 떨어뜨리면 맨 먼저 보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단다. 설사 그것이 사람이 아닌 동물이라도 마찬가지야. 그 즙을 눈에 발라줘야겠다. 한바탕 골탕을 먹인 뒤 그 애를 데려오는 거야. 재미있겠군요. 장난꾸러기 퍼크는 곧 꽃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요정의 왕은 퍼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데미트리어스와 헬레나가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헬레나, 더 이상 쫓아오지 말아요.
나는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제발 돌아가요. 데미트리어스가 말했습니다. 데미트리어스, 당신은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다시 받아주세요. 두 사람은 벌써 아테네를 떠났을 거예요. 헬레나는 울먹이며 지난날 자기에게 기울였던 그의 사랑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데미트리어스는 숲속으로 뛰어갔습니다. 헬레나도 지지 않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요정의 왕은 헬레나를 무척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퍼크가 사랑의 꽃을 가져오자 그 꽃을 퍼크에게 조금 나누어 주면서 말했습니다. 버크야, 이 꽃을 가지고 있어라. 숲으로 들어간 두 남녀를 찾아라. 남자를 짝사랑하는 가여운 여인을 도와주고 싶구나. 아테네 옷을 입은 청년이 잠들면 눈에 즙을 발라서 그가 깨어나는 순간 그 여인을 볼 수 있게 하여라. 참, 주의할 것은 반드시 그 아가씨가 청년 옆에 있을 때 해야 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틀림없이 잘하고 돌아올 테니까요. 퍼크는 말을 마치자 신이 나서 숲속으로 뛰어갔습니다. 요정의 왕은 여왕의 침실로 살며시 숨어 들어갔습니다. 여왕의 침실은 약간 솟아오른 언덕에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꽃향기가 사방에 진동했습니다. 왕비는 시녀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하며 잠자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요정들은 여왕의 명령을 받들러 나가고 남아있는 요정들은 여왕을 위해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자장가를 들으며 여왕이 잠들자 요정들은 모두 물러났습니다. 이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왕은 꽃즙 한 방울을 왕비의 눈에 살며시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그대가 깨어났을 때 무엇이든 맨 먼저 보는 것을 사랑하리라. 한편 헤르미아는 그날 밤 숲속에서 라이산더를 만나 함께 그의 큰 어머니 집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숲을 절반도 지나기 전에 두 사람은 지쳐버렸습니다. 라이산더는 더 이상 걷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알고 보드라운 있기 위해서 아침까지 쉬어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있기 위해 나란히 누워 곧 잠들어 버렸습니다. 마침 그곳에 퍼크가 나타났습니다. 퍼크는 아테네식 옷을 입은 젊은이가 아름다운 여자 곁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자 요정의 왕이 말한 젊은이들이 바로 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랏빛 꽃을 짠 물을 청년의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러나 퍼크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 청년은 데미트리어스가 아닌 라이산더였기 때문입니다. 라이산더가 눈을 떴을 때 공교롭게도 마침 그곳을 지나던 헬레나를 맨 먼저 보았습니다. 그는 그만 헬레나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레나에게 온갖 사랑의 말을 늘어놓으며 잠자는 헤르미아를 내버려 둔 채 뒤쫓아갔습니다. 얼마 뒤 눈을 뜬 헤르미아는 라이산더가 없어진 것을 보고 슬픔에 잠겨 온 숲속을 찾아 헤맸습니다. 데미트리어스는 라이산더와 헤르미아를 찾아다니다가 지쳐서 그만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때마침 그 옆을 지나던 요정왕의 눈에 띄었습니다. 요정의 왕은 퍼크에게서 얘기를 듣고 사람이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데미트리어스를 보자 곧 자기가 찾던 사람임을 알고 그의 눈에다 사랑의 꽃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런데 데미트리어스가 눈을 뜨자 맨 먼저 눈에 띈 것은 헬레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데미트리어스와 라이산더 두 사람이 모두 헬레나를 쫓아서 숲속에서 헤매었습니다. 데미트리어스와 라이산더 두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말을 들은 헬레나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뒤이어 나타난 헤르미아는 그 광경을 보고 까무러칠 듯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사랑하던 라이산더와 데미트리어스가 헬레나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모두 짜고서 나를 바보 취급하고 있어. 헤르미야, 너도 나를 놀리는 거지? 헬레나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놀린다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니? 데미트리어스와 라이산더를 꼬여서 나를 놀리는 거야? 헬레나와 헤르미아도 서로 큰 소리로 욕하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데미트리어스와 라이산더는 헬레나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결투할 만한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한편 숲속에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요정의 왕은 기가 막혔습니다. 왕은 아가씨를 도와주려고 했던 일이 잘못되어 엉뚱하게 일이 벌어져 오히려 싸움을 붙인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정의 왕은 퍼크에게 말했습니다. 퍼크, 이건 네 실수다. 안개를 자욱하게 끼게 해서 젊은이들이 길을 잃고 뿔뿔이 헤어지게 하라.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가 지치면 모두 잠이 들 것이다. 그때 라이산더의 눈에 이 꽃즙을 발라주어라. 그러면 새로운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전처럼 헤르미아를 사랑하게 될 거다.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된다. 알았지? 네, 퍼크는 자신 있게 대답하고 두 사람의 뒤를 따라 날아갔습니다. 퍼크는 짙은 안개를 피워놓고 젊은이들은 안개 속을 헤매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퍼크는 라이산더의 눈에 제정신이 돌아오는 꽃즙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실수하는 일이 없겠지. 그대가 눈을 떠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찾게 되리라. 이 무렵 요정의 여왕은 아직도 자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 길을 잃은 한 어릿광대가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 녀석을 여왕의 애인으로 만들어야겠다. 왕은 어릿광대에게 당나귀의 탈을 씌워주었습니다. 잠에서 깬 어릿광대는 요정이 자기를 어떤 꼴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잠자는 여왕 곁으로 갔습니다. 요정의 여왕이 눈을 뜨자 사랑의 약은 효염을 나타내어 어릿광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천사같이 생긴 분.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우실까? 아마 당신은 지혜로운 분이실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발 이 숲을 빠져나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릿광대가 말하자 여왕이 사정했습니다. 숲에서 나가다니.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는 요정의 여왕이에요. 당신이 정말 좋아요. 요정의 여왕은 콩꽃, 거미집, 분아비, 후추씨라고 하는 네 요정을 불렀습니다. 너희는 이리 와서 이분을 잘 모셔라. 포도와 살구를 대접해드리고 꿀도 갖다 드려라. 당나귀 머리를 덮어쓴 어릿광대는 여왕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시녀들이 시중을 들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콩꽃, 머리를 좀 긁어다오. 거미집, 너는 꿀을 가져와. 후추씨, 너도 머리를 긁어다오. 여왕은 당나귀 탈을 뒤집어 쓴 어릿광대를 귀여워 못 견디겠다는 듯 품에 안아 재웠습니다. 숨어서 지금까지의 모습을 지켜보던 왕은 불쑥 나섰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왕을 보고 여왕은 당황했습니다. 그때 요정의 왕이 나타나 당나귀 따위에게 정신이 팔린 여왕을 나무라며 아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왕은 새로 생긴 애인과 함께 있다가 들켰으므로 부끄러워 차마 싫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이를 얻자 당나귀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뺏긴 여왕이 불쌍해졌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잠든 틈을 타서 제정신이 돌아오는 꽃즙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러자 여왕은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요정의 왕과 여왕은 다시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왕은 여왕에게 사랑에 빠진 네 젊은이의 얘기를 해주고 어떻게 되는지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3장 한여름밤의 꿈. 숲속에서는 두 청년과 두 아가씨가 얼마 되지 않은 곳에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우왕과 여왕은 숲속 나뭇가지 사이에 몸을 숨기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헤르미아가 제일 먼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라이산더가 바로 자기 곁에서 잠자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헤르미아는 라이산더를 바라보며 좀 전에 일어났던 이상한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헤르미야, 라이산더도 잠이 깨자 헤르미아를 불렀습니다. 이젠 약기운이 사라져 헤르미아를 보자 전과 다름없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헬레나와 데미트리어스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헬레나는 라이산더가 다시 헤르미아와 사랑하게 된 것을 보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젯밤 그렇게도 다투던 두 아가씨는 다시 정다운 사이로 돌아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를 서로 의논했습니다. 네 사람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데미트리어스가 좋은 생각을 해냈습니다. 내가 헤르미아의 아버님을 찾아뵈어야겠어. 더 이상 헤르미아와 결혼할 생각이 없으며 헬레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다들 그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아테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헤르미아에게 아무런 마음도 품지 않게 된 데미트리어스가 헤르미아의 아버지를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사형을 취소시키도록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에게우스는 데미트리어스가 자기 딸과 결혼할 마음이 없음을 알고 헤르미아와 라이산더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후 헤르미아가 사형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날을 택해 그들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고 헬레나와 데미트리어스도 그날 결혼식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고 아테네 공작도 헤르미아를 사형시키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이 있던 날 요정의 왕국에서도 이 결혼을 성대히 축하하기로 했습니다.